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우성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개혁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기도 하죠. 지난 2017년 우리는 한 차례 조기 대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2017년과 2025년 조기 대선은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로 야당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진보가 여론을 압도했던 2017년과는 달리 이번은 보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선거운동과 열띤 공방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들은 지지층과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사전투표 첫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재배투표의 경우에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다는 얘기겠죠. 사상 최대 재외 국민 투표율이 사전 투표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전 투표 첫날 현장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표심을 선점해서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 정당의 선거전이 무척이나 치열합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 선거일이 이틀 모두 평일인 만큼 지지층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 과제가 됐습니다. 저마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사전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 과연 민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투표 날에는 사람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붐빌 수도 있어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기분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거기에 있어서 좀 정해지고 뽑고 나니까 좀 후련한 느낌도 들고요. 사실 이전에는 정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작년 그 계엄 사태로 탄핵이 되고 이번에 대선을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갈 세상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좀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자기 소신껏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등 인증 이것도 한번. 예. 사전투표 저 처음 해봤는데 좀 간편하고 또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투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사전 투표들을 미리 많이 와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이잖아요. 나의 권리잖아요. 나의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바래요. 누구든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근로자들이
나이거든 일을 하고 산다는 거는 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노인은 노인대로 이렇게 좀 경제력이 좀 이렇게 신분의 차이 없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원래 바쁜 시간인데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이제 이제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해야죠. 제 한 표로 인해서 결정을 진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야죠. 기포를. 그래서 이렇게 응하게 됐고요. 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전국 각지에 사전투표소가 아직 아직 운영 중이니까 지금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지금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를 꼭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어른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좀 힘들다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조를 얼마든지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 김정곤입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실시되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일 날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지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우리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집을 떠나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또는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전투표가 편리해서, 그리고 미리 투표를 하고서 선거일 날 쉬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의 경우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한 38.4%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 투표로 나눠지는데요. 관내 사전투표는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의 그 주소지에 해당 시군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참여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관외는 시군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때는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다음에 다시 또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그런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꾹 눌러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은 통합 선거인 명부 덕분입니다. 이 통합 선거인 명부란 전국의 모든 유권자를 하나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보관되는데 이 서버에서 우리 투표소마다 그걸 명부를 확인을 해서 유권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명부를 확인하는 통신망은 선거 전용 통신망으로 외부 인터넷망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폐쇄망입니다. 그래서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기 해당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일 날 저희가 바로 개표를 해야 됩니다. 개표를 하려면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자기 주소지에 해당 시군 선관위로 그 관내 사전투표 우편 투표를 해서 이송이 돼야 됩니다.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 우편으로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는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데 그 끝날 때마다 관내 사전투표함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그리고 경찰이 함께 동반해서 우리 18개 시군 선관위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에 투표함을 열어서 배송용 봉투를 꺼내서 수를 세고 그리고 우체국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럼 우체국에서는 그걸 주소지 관할 시군 선관위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개 우리 시군 선관위의 그 관내 사전투표함과 그리고 우편으로 해서 도착한 관내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선거일 날 투표가 마감되고 나면은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이 선관위 청사 1층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 18개 시군 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24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즉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신분증의 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나 사진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으로 해서 이제 파면 결정으로 갑자기 선거가 실시되다 보니까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투표소, 개표소 마련하고 인력을 채용을 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 표는 작지만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강원도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변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 이제 보완책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 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박탈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 국가 부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대를 해줄 줄은 상상을 못하고 사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게 아파서 일을 못하면 소득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활용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크레딧 제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개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내일체험공제 시즌2와 구직활동지원금, 공공분양 확대 등을 청년 공약에 담았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바이오 R&D 투자,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 필승 선대위는 공정채용법 제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강원 지역 국제학교 설립 등을 내놨는데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공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은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7가지 광역 공약 그리고 18개 시군 각 지역별 공약들을
전부 담아낸 겁니다. 3차 개정안에 확실하게 해서 그 안에 많은 규제를 해제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강원도 교통망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GTS B 노선을 포함해서 교통망 확충하는 거.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의 상당한 어떤 상징 모델 이런 것으로 이제 평화특별구역 오히려 이제 그와 연관된 경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 네, 일단은 이제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께서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이제 태백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아픔 그리고 강원도에 지금 처해 놓은 현실 그리고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미래 방향 이런 거를 다른 후보들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강원도의 핵심 공약의 키워드는 녹색과 평화입니다. 녹색과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리를 찾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강원도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그냥 무분별한 개발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강원도가 가진 경쟁력도 있고 결국엔 난개발을 됐고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과 평화를 가치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난개발이나 강원도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는 것들을 좀 1차적으로 걷어내야 된다. 그 말씀부터 좀 먼저 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이거부터 좀 없애야 된다는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홍천의 양수 발전소나 뭐 송전탑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이렇게 강원도의 녹색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단 좀 걷어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전면적으로 좀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 환경 규제를 파기하면서 강원도의 녹색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 규제를 푸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그 접경지역 그 도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사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 규제 대신 군사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하고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접경 지역에는 그 평화경제특구, 그러니까 접경지 이제 5개 시군 내 그 평화경제특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강원도가 이제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먹고 살 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평화경제 그리고 그런 부분 녹색 생태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특구를 좀 지정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강원도에 좀 아픈 손가락이 이제 폐강 지역인데 폐강 지역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 차원에서라도 탄소 중립 특구,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들, 친환경 에너지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겠다에 대한 부분들도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 문제도 가장 좀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공백이 굉장히 좀 큰 지역에 대표적으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내 의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런 농업에 대한 농민 기본 수당이나 기본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많이 펼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를 이제 녹색과 생태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첫 번째 도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예를 들면 국가재생에너지센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가 그냥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그냥 똑같이 개발하고 뭐 건설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녹색과 생태에서 많은 일자리도 좀 창출될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강원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수도권의 인구들도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만들겠다. 뭐 이게 저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각 후보들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정상화, 특히 경제 성장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각 후보자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강원형 공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새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강원의 경우 미래산업 선도 글로벌 K관광의 중심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강원 지역 공약을 함께 발표하며 성장 엔진 활력으로 삼겠다고 밝혔고요.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고향 강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내비치며 녹색 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각 후보의 강원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세계로 뻗는 K문화관광 벨트 강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강원도가 요구하고 있는 SOC 사업을 공약에 대거 포함해서 교통망 확충으로 강원과 수도권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강원 인구에 대한 고민입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의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는 강원형 골드타운을 만들고 닥터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 최고 수준의 강원형 통합 재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시죠. 김 후보는 자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서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향상해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철원 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구 영월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B 춘천 구간 연장 등 SOC 사업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고,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기피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한 강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입니다. 권 후보는 강원도 사회 대전환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강원도를 녹색 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강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난개발 강원도를
생태평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삼척 블루파워 즉시 중단,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내세웠습니다. 강원도민에게 필요한 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 자치와 보상을 강조하며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강원도형 밭직불제 신설 등 강원도의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강원도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1%, 강원 접경 지역과 관련해선 30%도 안 되는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약은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문가에게 공약 이행과 강원 접경 지역 이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양철입니다. 외교학 박사고요. 강원연구원에서는 주로 접경지역과 관련된 연구, 외국인 정책, 강원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지역 강원도는 그대로예요.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과연 우리 삶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그 공약 이행률을 좀 자료를 살펴를 봤는데요.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평균 공약 이행률이 약 30%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재검토했는데 그 평균 공약 이행률이 한 36%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은 그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한 약속 10개 가운데 서너 개밖에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 통일, 자치분권, 산업, 경제 부분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보더라도 접경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공약은 없지만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 주요 정당들의 그 강원권 공약은 그 낙후된 교통망 확충, 관광산업의 육성과 특화, 신성장 동력 기반 확보를 위한 특근화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폐강 지역과 접경 지역의 발전 지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8대 대선에서는 그 동서고속화 철도와 그 관광 특성화, 19대 대선에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폐강 지역 지원,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교통망 확충 등을 이렇게 유사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특별법 개정, 그다음에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 등이 주요 공약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부터 나온 공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은 35년이 지난 2022년도에 이루어졌어요. DMZ 평화공원 조성,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역 해제, 그다음에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이러한 공약들도 그 여러 정부에서 제시가 됐지만 실제로 대부분 기대했던 것보다 이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접경 지역에 관한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도 접경 지역인 포천, 연천, 동두천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그런데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스타벅스가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리조트에 있다.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딱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천, 양구, 인제 이러한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접경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 접경 지역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원도 접경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접경 지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안보, 생태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은 국가적 전략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의 안보라든지 산업균형, 남북 협력 기반 이러한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공약은 사실 지역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속이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좀 개정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재원 조달과 관련된 사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재원 조달에 관한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을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유력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현 대선 국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도민들의 뜻과 의지다, 이런 의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파급력이 강력한 특례들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께서 공약을 보실 때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과거에 반대를 했던, 자기 반대하는 분이 됐든 찬성하는 분이 됐든 정말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주는 일에 정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원전이라든지 국방관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우리 방위 산업이 많이 이렇게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장이 없도록 원전도 계속해서 좀 기술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고, 특히 첨단 산업이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그쪽으로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교육 관련 정책으로 큰 정책은 따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뭔가 요즘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AI 관련 시수, 기술 과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수업 시수 늘리는 거 말고도 좀 뭔가 수업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를 좀 더 짚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직까지 그런 정치 권력의 그런 흐름이 조금 저희보다 윗세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논란 중 하나죠. 국민연금 제도가 일단 저는 제일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 저출산 시대가 계속 됐을 때 이제 위분들은 받고 저희는 이제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건우랑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약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부터 먼저 실행을 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대선 같은 걸 앞두고 많이 찾아보는 그 후보들이 찾아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당선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적어지기도 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확 줄어드는 모습도 보인 적이 몇 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보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청년 일자리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 지방 소멸이나 청년 유출 관련해서 많이 강원도가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많아요. 그런 점들 잘 고려하셔서 다양한 정책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생명대 재학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각종 약들에 관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좀 더 제약을 풀어주시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약품 쪽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에서 좀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잘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좀 약간 복지도 그렇고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안고 있는 깊은 고민과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만나본 시민의 목소리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회라고들 합니다. 추락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무관심해선 안 되고 회피해선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 어떤 선거보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회복이 나의 손에, 나의 한 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할 권리도 없다는 말처럼 생각만 하고 방관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내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망의 본투표가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